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삼촌입니다. 오늘은 과외 구할 때 절대로 망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좋아하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학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성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얘기하는 건, 너 그걸 왜 좋아해? 라고 물어보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 선택이, 아이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좋아해가 아니라 어떤 점이 좋았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점을 가진 사람들을 또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어떤 점이 좋았는지를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앞으로 여러 명의 과외 선생님들을 불러오실 텐데, 아이가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추리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하루 이틀 볼 게 아니고 꾸준히 볼 일이고요. 그 다음에 1대1 관계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선호를 절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궁합이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야, 얘는 진짜 친구로 만났더라도 정말 얘랑 나랑 잘 지냈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를 초월하잖아요. 그런 느낌은. 그런데 그게 완전 반대인 사람하고 무슨 효과를 기대하겠어요. 이거는 어른들이 어디 딴 데 가서 악기를 배우거나 뭘 배우러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가수가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인간적으로 정말 아니다 싶은 행동을 했을 때 노래만 좋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른들도 그러시지 않잖아요. 아이한테 지금 저 불안한 이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과외 선생님을 구해달라고 한 이 아이한테 그 큰 짐을 지어주시는 것을 저는 결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싫다고 하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또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인데 애가 좋다고 그래. 그러면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지를 꼭 들으셔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마음이 열릴 때까지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을 고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과외 선생님을 고를 때는요, 최소한 이 세 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북, term, plan입니다. 첫 번째 북은 뭐냐? 교재예요, 교재. 아니, 그러니까 교재를 당연히 내가 선택해야죠. 애기한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한테 선생님이 책까지 골라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엄밀히 얘기해서 좋은 과외 선생님을 구할 수 있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좋은 과외 선생님 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잘하는 사람이 우리 애한테 효과적일 것이냐, 그거를 감지하시지 못할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 지금 수준이 수학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디 수학학원이나 이런 데 가셔도 충분히 조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자 하는 교재는 서점에 가셔서 반드시 직접 고르게 하세요. 아이가 골라야 됩니다. 두 번째, 텀은 뭐냐? 기간이죠. 기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 두 가지를 줘야 돼요. 선생님, 우리는요, 이 교재를요, 3개월 안에 끝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 한 권이 한 계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이 두 개를 주면요, 이 두 개를 주고 아이에 대한 수준을 미리 만나보시면 더 좋죠. 아니면 미리 아이하고 통화를 하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정보를 그 선생님한테 주세요. 그래서 교재와 기간, 그리고 우리 아이의 지금 현재 상황,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첫 만남에서 플랜, 즉 이게 수업 계획표예요. 수업 계획표.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교재는 페이지가 정해져 있고 기간이 딱 정해지면 수업 계획표는 딱 나와야 돼요. 수업 계획표를 보면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저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필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획표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가지고 설명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소통이 잘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뭘 알려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냐? 그것이 오늘 주제의 핵심이 되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비포 클래스는 뭐냐? 다 아시는 거예요. 수업 전에 애한테 뭘 시키느냐? 수업 중간에 어떻게 하느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비포 클래스는 뭐냐? 그러니까 수업 중에, 수업 전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외 수업은요, 직접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 게 아니면 미리 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외가 기본적으로 한 과목에 2번 정도 하잖아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혹은 서로 간에 이 3번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한 번 타이밍이 맞지 않아 가지고 수업이 빠졌을 때 보강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과목은 주 2회 2시간 정도를 기본으로 수업을 하죠. 그러면 그 시간에는 그 선생님하고 그 학생하고 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론 수업이 그래요. 이론 설명. 요즘 이론 설명 들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인강 다 하나씩 다 끼고 있잖아요. 인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유튜브에 치면 좋은 선생님들 강의 정말 많습니다. 이론 설명. 그래서 수업 전에 무엇을 시키는지 그 계획표에 잘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면 너무 떠보려고 하지 마시고 요구를 하세요. 우리는 수업 전에 아이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 명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숙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숙제. 결국 그게 숙제인 거죠. 수업 전에 해와야 될 것들. 그걸 해오고 나서 그 숙제를 해온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아이의 빈틈을 메워주는 게 수업이니까요. 근데 어디가 비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어. 그러면은 애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줄줄줄 그냥 말만 하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이래서 30만 원, 40만 원 이상의 과외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이게 애가 진짜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수업을 하면은요, 2배, 3배를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 기한을 정했잖아요. 앞으로 내내 할 게 아니라 이거 한 권 3달이면 끝낸다고 했는데 3달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무리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 잘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과외하시는 선생님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 2번째. 그러면 수업 중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유연성. 이게 뭐냐면은 애가 문제를 푸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막혀.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많아요. 어른들도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이상하게 다른 애들은 쉽다고 하는데 나만 어려운 부분이 다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게. 그럼 애가 거기서 얘를 여기서 좀 더 머무르게 해야겠다는 그 판단을 빨리 내려서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시키는 게 목표지, 진도 계획표에 나와 있는 그 진도를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나가는 게 목표여야 되냐고요. 아니, 진도 계획표대로 수업이 나가질까요? 그러니까 못 나가야 정상인 거죠. 못 나가야 자연스러운 거죠. 진도를 딱딱 맞춰서 나가 있어. 그러면 남는 시간은 어떻게 할 거야? 시간을 맞춘 거잖아요. 진도를 시간에 맞춘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적절히 시간 배분해가면서.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애가 어느 부분에서 어려워할지 물론 어느 정도 숙제의 완성도를 보고 예측은 하고 오지만 당연히 예측할 수 없는 거 투성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사람이 1대1로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1대1로 붙었을 때 그 선생님이 경험이 많은 분이어야 그 애가 여기서 시간을 어느 정도 줘야겠다는 것을 그때그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연성이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중간에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꼼꼼히 열심히 준비하는 선생님이 같은 학년을 한 3년쯤 지도하면 그게 나옵니다. 유연성이. 네. 자, 그리고 그럼 애프터 클래스는 뭐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뭘 주냐예요. 그럼 그건 어디에 달려있느냐? 너무 당연한 건데요. 수업 중간에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애초에 20문제를 풀 계획이었는데 세 번째 문제에서 애가 많이 힘들어서 시간을 많이 썼어요. 왜냐? 다른 예를 많이 들어서 이해시키느라고 이것저것 얘기해 주느라고. 하지만 이해 안 가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학원이나 혹은 학교에서도 그래요. 진짜 좀 열정적으로 질문을 하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애들 따가운 눈총 받아가면서도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손 들고 막 그러는데, 심지어 나보다 수학 못하는 애가 막 다 이해되는데 왜 너만 지금 그 쇼를 하고 있냐는 듯한 그런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왜? 그날은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걔가 진짜 이해했는지 아니면 빨리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진도는 계획한 대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항상 대부분 이어야만 해요. 그러므로 진도를 못 나갔는데 그럼 뭐 계획은 그냥 개나 줄 수는 없잖아요. 계획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 책하고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따라서 보강이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강 계획표 써가지고 부모한테 보내주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컨펌 딱 내려주면은 당연히 페이 그대로 더 주시고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돼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아무 저기 없이 그냥 쑥쑥쑥 계획대로 가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공지능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 동안에 발휘된 그 유연성에 의해서 계획에 못 미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수업 끝나고 과제로 나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수업 전에 네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고, 그리고 모르는 걸 수업 시간에 해결해주고, 네가 모르는 것도 해결해주지만 내가 계획한 것도 해야죠. 근데 그 주어진 시간 동안 그 두 개를 다 못했어.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애프터 클래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는 비포 클래스하고 애프터 클래스 두 개가 더해진 거죠. 애초에 계획표에 나와 있는 숙제,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아이가 반드시 해와야 될 수업 준비가 숙제인 거고, 그리고 문제풀이 교재도 정했으면 그건 진도에 따라서 이 진도 나갔으면 이 진도 나간 데까지 풀어오는 게 자동 숙제예요. 근데 그거 말고 수업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대처, 바로 그것이 애프터 클래스가 되는 거죠. 이쯤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이것을 한 선생님이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뭐 듀링 클래스라고 하는데 수업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알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수업을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전자칠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업 자체를 녹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부모님들께서 타블렛 하나만 준비해 놓으시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수업하실 때 연습장에 하지 마시고 그냥 요 패드에 그냥 설명해 주세요 라고만 해주시면 끝나고 나서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비공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은 검색 못하게 나만 볼 수 있게 거기에 딱 올려만 주면은 우리 아이가 언제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거를 내가 다시 보고 싶어 그럴 때 언제든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업 끝나고 바로 볼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저는 매우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수업보다 선생님과 내 목소리가 그대로 들어갔던 바로 그 수업, 그것을 잘 진도별로 제목만 잘 설정해 놓으면 얼마든지 학생이 필요할 때 들어가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도입을 하려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업 교재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만들어진 영상을
잘 추려가지고 유튜브에도 또 올리고, 그러니까 학생이 그런 걸 신경 쓰고 있을 수가 없고 학부모님들도 그런 걸 신경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두 과목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남겨놓은 영상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기도 바쁜데 언제 그걸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제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을 학부모님들께서 도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집에 딱 준비해 놓고 그냥 선생님한테는 선생님 연습장 대신에 여기 아이패드에 수업해 주세요. 아니 어차피 얼굴도 안 나오기 때문에 부담될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튜브 어디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만 보게 비공개 채널로 만들어가지고 보겠다고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선생님들은 없을 거예요. 자, 오늘 과외를 구할 때 절대로 망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들에게는 저에게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신 후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판서와 목소리만 나오는 이 영상을 제 채널에 올려서 홍보를 해드릴 수 있는, 무료로 홍보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홍보를 해드려서 여기서 과외를 찾으시면 지역별로 충분히 좋은 과외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이 서로 화상과외도 가능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서울에 있는데 나는 무조건 카이스트 선생님하고만 하고 싶어. 근데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선생님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래서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또는 저기 미국에 있는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싶어. 근데 이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러시아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들이 자기 강의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시차가 극복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수업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저에게 프로그램 교육을, 물론 유료입니다. 그래서 유료로 프로그램 사용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이 채널에 지속적으로 선생님의 강의 홍보 영상을 올려드려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께는요. 물론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이 채널에서 쌤들의 영상을 보시면서 선생님들을 이제 섭외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름의 능력으로 아이에게 과외 선생님을 찾아주셨어요. 그러면 그 과외 선생님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과외를 시작할 때 제안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달라. 그냥 연습장처럼. 그리고 선생님의 목소리와 판서는 녹음돼서 애가 복습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아이가 그 영상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수업을 할 때 필요한 학습 자료들도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학원을 다니든 과외를 하든 그런 게 있어요. 얘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진단 테스트를 보고 싶은 그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 진단 테스트를 저희가 보내드려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 직접 문제를 푸는 동영상을 저희가 찍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몇 번 문제 풀고 답을 맞췄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정해진 시간에 엄마 아빠가 다 같이 있는 식탁에서 애가 문제를 풀게 하셔야 돼요. 문제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10문제만 풀면 돼요. 한 달 공부한 거는 10문제로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0문제를 이 아이가 어떻게 푸는지 그냥 연습창을 칙칙칙 찍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문제 푸는 그 말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녹화가 돼서 저희한테 들어와요. 그럼 저희가 그걸 보고 지금 이 아이는 이게 부족한 상태입니다라는 것을 부모님들한테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그걸 가지고 과외 선생님한테 따지라는 것이 아니고 슬기롭게 아이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진단 테스트를 봤는데 요게 조금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참고하셔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첫 번째로 과외 수업 녹화 및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단평가, 네, 요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요 두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에 있는 카페로 방문해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